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항상 뜨거운 감자인 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매도는 우리가 일단 이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공자가 한자로 빌공자예요. 이 빌공자라서 이 없는 것을 판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비어있는 것을 판다 또는 없는 것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주식을 팔라고 하면은 먼저 주식을 사는 그 매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는요, 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 않고 빌려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담보를 설정을 해서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주식을 빌려와서 파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해당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약간 불리한 싸움이죠. 우리 개인들은 하락에 배팅을 할 수 없는데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빌려와서 하락에 배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 공매도. 왜? 사지도 않고 빌려와서 판다. 주식의 원리로서 얘기를 하면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가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지도 않고 그냥 빌려만 와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려와서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공매도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단기학교 주가가 현재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고평가가 됐거나 앞으로 영업이익이 뭐 안 좋아질 거다 또는 뭔가 나올 악재를 미리 알고 있다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저기 주식단기학교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와서 그 주식을 파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A라는 사람이 주식단기학교에 주식을 갖고 있는 B를 찾아갑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이 주식단기학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B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B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주단기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됐다. 아니면 내가 무슨 악재를 알고 있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좀 빌려줘 하고 그렇게 주식을 빌려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예를 들었어요. 하여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A가 주식을 갖고 있는 B한테 찾아가서 그 주식을 빌려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어떠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이 B는 주식을 A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주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A는 빵원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어떠한 담보나 그런 거를 잡히고 이 주식단기 학교 주식 한 주를 B한테 빌려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A는 이 1,000원의 현재가 이 1,000원에 지금 B한테 한 주를 1,000원에 빌려왔잖아요. 현재가가 1,000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A는 1,100원에 이
이 주단기 주식을 팝니다. 가면은 벌써 100원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주식단기학교의 그 주식이 하락을 해서 이 900원이 됐습니다. 9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9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원래 1000원에 빌렸던 거를 지금 900원이 됐으니까 또 100원이 또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 900원일 때 A는 다시 주식을 싸게 한 주를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현재가 1000원짜리를 B한테 한 주를 갖고 왔잖아요. 빌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주를 1100원에 팔았습니다. A가 빌려와서 1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한 주를 빌려왔으니까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이 공매도는. 그러니까 한 주를 빌려왔으니까 한 주를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원이 있을 때, 올랐을 때 그 1100원에 주식을 팔아서 100원의 수익을 여기 첫 번째로 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식이 떨어져서 900원이 됐으면 지금 1000원보다 또 1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한 주를 또 매수를 해서 갚습니다. 한 주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빌려온 가격보다 더 쌀 때, 이 900원일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은 A는 다시 한 주를 B한테 갚았죠. 그러면 A의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는 지금 1000원에 빌려와서 1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원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1000원에 빌려왔던 주식을 한 주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900원에 샀어요. 그럼 여기서 또 1000원, 또 100원이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총 20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A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담보만 이렇게 설정해놓고 한 주를 빌려와서 지금 한 주당 200원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금 공매도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냥 지금 돈 한 푼 없이 200원을 지금 수익을 챙긴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가 지금 공매도입니다.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래가지고 또 중요하게 볼 게 우리가 이 900원에 싸게 주식을 A가 다시 한 주를 매수해서 B한테 갚았잖아요. 이 개념이 숏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왔던 주식을 팔아서 다시 싸게 주식을 사서 원래 빌려줬던 사람한테 그만큼의 주식을 다시 돌려주는 거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뒤에 또 다시 쉽게 또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이 공매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숏커버링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주가가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지금 공매도가 증가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공매도가 증가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의 주로 친다고 했잖아요. 개인들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산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쓸 수밖에 없고요. 하락장에 패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매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정보력이 뛰어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락에 이 베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싸다고 느낄 때 그러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싸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공매도 친 그 금액보다 싸다고 느꼈을 때 많이 빠졌다고 느꼈을 때 다시 그 싼 가격의 주식을 빌린 만큼
다시 사서 그 한 주면 한 주, 10주면 10주, 100주면 100주 이렇게 그 빌린 주식 수를 맞춰가지고 산 다음에 다시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 거, 그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주는 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계산한 만큼 많이 이 주식이 빠졌다 해가지고 그 가격에 사서 갚는 거니까 갚는 순간에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공매도랑 숏커버링의 개념이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는 이 주식을 빌리는 놈이에요. 빌리는 놈. 그리고 B는 주식을 빌려주는 놈이에요. A가 주식단기학교에 지금 현재 1,000원짜리, 한 주당 1,000원짜리 그 주식이 너무 고평가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악재를 알고 있다든지, 어떠한 정보력에 의해 가지고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주식을 주단기 주식을 갖고 있는 B를 찾아갑니다. 야, 내가 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됐다든지 빠질 것 같은데, 이유 어쨌든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이 없다. 내가 이 건물이나 토지 뭐 채권 이런 거를 담보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만큼의 주식을 좀 빌려줘라. 내가 이자랑 그 주식은 꼭 갚을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러고 해가지고 빌리는 A한테 가서 주식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B는 이자를 받잖아요. 오케이, 좋아. 그럼 이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렇게 A한테 주식을 또 빌려주게 됩니다. 주식을 그 B가 A한테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은 이 대차잔고가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대차잔고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대차잔고는 빌려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단기학교의 그 주주들이 갖고 있던 그 주식 중에서 누군가를 빌려줬던 주식, 그 잔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차. 여기서 대차는 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빌려주는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한테 주식을 빌린 A는 이제 시장에 와서 그 주식단기학교 그 주식을 공매도를 치게 돼요. 그럼 공매도를 치게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다시 사서 똑같이 한 주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숏커버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식을 삽니다. 그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 공매도 잔고가 다시 낮아지게 되겠죠. 대차 잔고가 처음에 늘었다는 거는 B가 A한테 주식을 대차 빌려줬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가 상대적으로 몇 주를 빌려줬던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공매도를 치면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시장이 빠졌을 때 다시 한 주를 갚기 위해서 한 주를 다시 사면은 이 공매도 잔고가 다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A가 B한테 가서 주식을 돌려주면 대차 잔고가 다시 낮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공매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사서 갚는 과정, 이 다시 사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숏커버링이라고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은 공매도가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100%는 아니고요. 한 90%, 한 85%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공매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공매도들이 지금 이론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매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악의적으로 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활용을 많이 해요. 이게 실전이랑 이론이랑 좀 다른데, 제가 앞에 좀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하면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공매도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한 주를 빌려오잖아요. 한 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주를 빌려옵니다. A가 B한테 가가지고. 근데 현재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표현한 게 지금 1,100원에 판다고 했잖아요. 1,100원에. 이게 왜 이렇게 1,100원에 팔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이 공매도를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호가창이 있어요. 호가창. 이 호가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호가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가격이 1,000원이에요. 주식단기학교 현재가가 1,000원이고 이 위로는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여기 이렇게 위쪽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호가창에? 이 매도 호가잖아요. 매도 호가. 그 밑에는 매수 호가. 이 호가창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호가창이 좀 못 그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호가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좀 삐뚤네요. 이렇게 호가창이 10호가창을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10호가창.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현재가 1,000원이고 여기가 1,000원이라고 현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위로는 이제 매도 호가, 밑으로는 매수 호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실전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1,000원에 빌려온 걸 1,100원에 판다고 했잖아요.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 밑으로 팔질 못해요. 내가 이 1,000원에 갖고 왔으면은요. 현재가에서 이 밑으로 시장가로 팔질 못해요. 이 시장가로 팔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다음에 그 공매도를 보는 실전 HTS에서 어떻게 보는지 또 바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000원에 빌려온 거를 왜 1,100원에 팔았냐면요. 이 밑에 호가로 팔지를 못해요. 무조건 이 위에 호가, 이 매도 호가 1호가 이상부터 팔 수가 있어요.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시장가로 못해요. 얘네들이 땅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담보를 잡고 돈 없이 빌려오잖아요. 주식을. 그러면 이 시장가 밑으로 팔면요. 시장가로 팔게 되면 이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얘네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가로 팔면 수직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돈이 많은 애들이잖아요. 그럼 담보 맡길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떨궈놓고 시장가로 팔면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밑에서 얘네들이 더 지금 빌려왔던 이 자리보다 더 싼 엄청나게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해서 한 요 정도 올려놓고 여기서 다시 시장가로 쓸어 담아도 요 정도 올려놓고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급락을 막기 위해서 법이 야 공매도 하는 건 좋은데 외국인 기관들 너희 좋아 너희들만 공매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시장가로는 너희는 팔지 못해. 이 시장가로는 팔지 못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는 못 팔아. 너희가 공매도 치는 건 좋은데 이 위로 팔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을 한 게 1,000원에 갖고 온 걸 1,100원에 파는 거예요. 이 무조건 이 매도 호가 1호가 여기 위로 팔아야 돼. 이 1호가 위로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실전에서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요. 계속 미친 듯이 여기 호가 옆에 여기 잔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잔량. 뭐 1,000주가 걸려있다. 100주. 여기 이상하게 많이 걸리는 물량이 있어요. 막 2만 주씩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이거는 저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봐요. 제가 이거를 뒤에 HTS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다시 올릴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공매도 빌려와서 파는 건 좋은데 이 위에 호가서부터 팔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개념 좀 챙겨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또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할게요.
주가가 떨어질 거를 예상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뭐 담보를 잡혀가지고 그 주식을 빌려옵니다. 돈 없이. 그게 빌공짜. 그래가지고 공매도라고 하고요. 그 빌려온 주식을 팝니다.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파는데 어떻게 파냐? 이 시장가로 던지지 못해요. 이 밑으로 팔지 못해요. 한호가 위 이상에서 팔아야 돼요. 가면 얘네들이 요 위에 걸어 놓으면은 만약에 1,000원에 빌려오면은 얘네들이 여기 1,000원에 걸어 빌려왔잖아요, 주식을. 그럼 1,100원에 예를 들어서 1,100원에 걸어놨어요. 그럼 누군가는 또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1,000원에 빌려온 거를 뭐 1,100원에 걸어놨는데 1,100원에 팔렸어요. 근데 이 정보력 빠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한 대로 맞아가지고 나중에 1,000원짜리가 뭐 900원이든 800원이 됐어요. 일단 팔렸잖아요, 1,100원에.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 900원에 다시 싸게 1,000원보다 더 싸게 그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 한 주를 다시 갚는 거예요, B한테. 그러면은 차익이 그 200원의 차익이 일어나니까 그 200원의 차익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수수료 조금 떼주고. 이게 공매도의 원리예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한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그 카카오톡에 주식 단기 학교라고 이렇게 치면은 카카오톡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서툴어서 방송이 서툴어서 이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전에서 이 공매도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장중에 제 생각을 찍어서 한번 올려 볼 테니까요.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